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한 기술 스터디 그룹의 온라인 모임 기록입니다. 네. 멤버들 근황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젝트 진행 상황, 아님 새로운 기술 정도, 심지어 좀 개인적인 고민까지. 아주 솔직하게 얘기가 오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기록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커뮤니티의 생생한 모습을 옆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단순 정보 교환,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뭐 학습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협업 이런 데 적용해 볼 만한 좀 그런 통찰을 같이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 네네. 오랜만에 스터디에 복귀한 멤버가 있었는데 개인 프로젝트, 특히 게임 개발을 꼭 마무리 짓겠다. 이런 다짐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예상치 못했던 그 땅콩 알레르기 쇼크 경험담도 있었잖아요. 좀 놀랐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이나 뭐 삶의 우선순위 이런 걸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성찰의 연장선에서 그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네 가지 질문 공유한 거 그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 네 가지 질문. 뭐였냐면 두려움이 없다면 뭘 할까? 1년 뒤에 내가 뭘 자랑스러워할까? 지금 당장 뭘 멈춰야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이런 거였죠. 맞아요. 이게 기술 이야기 중심인데도 이런 자기 성찰 질문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네. 왜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아무래도 기술 분야가 번아웃 오기도 쉽고 하니까 장기적인 동기를 유지하려면 이런 내면의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에만 너무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 같기도 하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3D 프린팅 취미가 점점 깊어지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반불앱 A1 미니 사고, 퓨전 360 배우고. 네네, 맞아요. 그것도 그냥 단순 취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탐구랑 성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죠. 그러게요. 개인적인 성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 그룹이 최신 동향에도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AI 러브돌 얘기부터 해서 검열 가능성을 낮췄다는 딥시크 모델 공개 소식, 또 게임용 생성형 AI인 MS 뮤직까지 최신 뉴스들이 막 오갔어요. 특히 그 코파일럿 도입 비용이랑 실제 효과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그냥 신기술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 도입했을 때 비용은 어떤지, 생산성은 정말 오르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역 화폐 플랫폼 기업 코나아이 분석한 것도 있었고요. 네, 코나이. 그냥 뭐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로 어떻게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지 이런 걸 좀 깊게 들여다보더라고요. 확실히 스터디 그룹다운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개발 생산성 관련 도구 얘기도 있었죠. 네네, SDK맨, 자바 버전 관리 도구죠. 여러 자바 버전을 다루는 개발자한테는 바로 써먹을 게 있는 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반복적인 PDF 작업을 자동화하려고 직접 도구를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대단하던데요. 실제 업무에서 불편한 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 보기 좋았습니다. 맞아요. 개발 플랫폼 선택에 대한 고민도 좀 엿보였고요. 게임 개발 툴을 유니티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바꾸려는 이유, 이런 걸 얘기하던데. 네.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뭐 더 높은 그래픽 품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C++를 더 선호하거나 뭐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많은 개발팀이 겪는 고민일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 만들려고 워드프레스나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 갖는 것도 요즘 웹 개발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협업이랑 학습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터디 효율을 높이려고 공동 데모 프로젝트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아, 네. 근데 바로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왔죠. 맞아요. 참여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아니면 뭐 참여를 강제해야 하냐 뭐 이런 딜레마 같은 거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냥 아, 어렵네 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유료 코칭 같은 새로운 학습 모델을 구상해 보는 쪽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의미 있는 학습인 거죠. 와, 그렇네요. 문제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뭐 배틀십 게임 개발이라던가 3D 프린팅 활용 아이디어, 업무 자동화 도구 만든 거 이런 거 공유하고 피드백 주고받는 모습. 이게 이런 스터디 그룹의 진짜 핵심 가치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기록이요. 기술 커뮤니티 안에서의 소통이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개인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은 협업 방식을 찾아가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 최신 동향부터 3D 프린팅, 개발 도구, 협업 모델까지 진짜 다채로웠네요. 정말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특히 저는 기술적인 탐구랑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찰이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일이나 학습 환경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 혹시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이 그룹 멤버들처럼 주기적으로 자기 기분 상태를 점수로 매겨보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거 좋네요. 혹은 뭐 최근에 유용하게 썼던 도구나 아니면 흥미롭게 읽은 기사 같은 거 동료랑 가볍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잠시 시간을 내서 아까 그 삶에 대한 4가지 질문 있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한번 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께 어떤 좀 예상치 못한 영감을 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